자, 9주차 파이썬 프로그래밍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프로그래밍 수업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수업 자체가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 수업을 가장한 컴퓨터 공학 개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는 것은 원래 다른 학과에서 교양 수업을 하게 그러면은 프로그래밍 문법이 이런 문법을 가지고 있다. 파이썬이 이런 문법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수업을 하는데, 우리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을 하는 이제 컴퓨터 공학도 들이니까 그런 문법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프로그래밍 연습하는 부분들은 사실 각자 알아서 해야 됩니다. 우리가 도구를 사용하는 거는 이 파이썬 프로그래밍이라는 것 자체를 도구로 사용하는 거고, 다음 학기는 C, C++를 할 거고, 파이썬이나 그다음에 C, C++, 자바 프로그래밍 이런 거는 다 우리 밥벌이잖아요. 그래서 문법이 뭐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런 수업으로 하게 되면 너무 시간 낭비입니다. 그래서 파이썬 프로그래밍 수업에서는 우리 컴퓨터 공학에서의 파이썬 프로그래밍 수업에서는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를 도구로 사용해서 컴퓨터 프로그래밍 혹은 컴퓨터 공학에서의 개론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파일의 입출력에 대한 부분들을 다룰 거예요. 파일에 대한 얘기들을 다루게 될 겁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를 보게 되면요, 파일 입출력의 기본 개념, 그런 필요성을 이해를 할 겁니다. 특별히 파일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이 파일이 왜 파일이 되었는지, 그 다음에 파일 읽기, 쓰기 작업들을 수행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코드로 직접 보면서 작업을 한번 해볼 겁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파일들, 확장자들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그 차이점을 이해하고 필요에 따라서 적절한 파일을 활용하는 능력들을 키우는 그런 것들이 이제 학습 목표고요. 그 다음에 파일을 보게 되면 경로라는 것들이 이렇게 있어요. 절대 경로, 상대 경로라는 것이 있는데 터미널을 통해서 그 활용법을 이해하는 것이 이제 학습 목표로 되어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리뷰를 이렇게 좀 할 건데요.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들은 데이터 스트럭처입니다. 자료 구조라고 이야기하는데 컴퓨터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의 프로그램이 어떤 컴퓨터 메모리 공간에다가 데이터를 쓰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데이터를 쓰는 것을 데이터를 썼을 때 거기에 있는 메모리 값을 적절하게 메모리상에 어떤 데이터들을 저장하고 그 저장된 데이터로부터 그 어떤 값들을 얻어낼 것인데, 그러면은 그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이썬에서 빌트인 형태로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 구조가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tuple, list, dictionary 세 가지, 네 가지인데 죄송합니다. 빌트인으로 가지고 있는 데이터 스트럭처가 네 가지인데 우리가 set을 빼고 tuple, list, dictionary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tuple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소괄호를 사용하고 list에서는 괄괄호, 대괄호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dictionary는 중괄호, curly braces라고 얘기하는 중괄호를 사용하게 되고요. 각각의 원소들에 대해서는 tuple은 이제 콤마로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소를 콤마로 구분하고, 그 다음에 리스트도 대괄호로 한 다음에 콤마로 지금 구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딕셔너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키와 밸류의 페어로 묶음으로 표현이 되는데 콤마로 원소를 구분하고 그 다음에 콜론으로 키와 밸류를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tuple하고 list는 되게 비유사한 구조인데 순서를 가지는 다수의 객체를 저장하기 위해서 tuple하고 list를 각각 사용할 수 있는데 tuple의 경우에 있어서는 구조를 변경할 수 없고 list에서는 구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tuple의 경우에 있어서는 괄호의 원소의 값을 변경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원소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없지만 list에서는 값을 변경한다든지 아니면 원소를 추가한다든지 삭제한다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딕셔너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키 밸류 페어로 되어 있는데 키와 밸류로 연결해서 키 값을 가지고 데이터를 찾을 수 있는 효율적인 자료 구조가 되겠습니다. 단 제한 조건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키는 반드시 유니크 해야 됩니다. 유니크 해줘야 되고 키 값은 변경 불가능한 오브젝트여야지만 되겠습니다. 자, 요 데이터 스트럭처는 다 메모리 상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인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게 되면 항상 휘발성 메모리에다가 데이터를 쓰고 관리를 했고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메모리가 초기화되는 프로그래밍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데이터가 어딘가에 저장되어 있어서 그 데이터를 가져다가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것이 이 수업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파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이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봐야 되는 게 파일과 어플리케이션인데 일단은 어플리케이션하고 파일하고 같이 이제 서로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이다 하면 PPTX다 라고 이야기하면 얘는 파워포인트에서 읽을 수 있는 파일이네. HWP다 하면 한글에서 열리는 프로그램이네. 이런 확장자를 가지고 어플리케이션하고 대응을 시키고 있는데요. 사실상은 바이너리 데이터들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이라는 것 자체가 무엇이냐면 바이너리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동작을 수행하게 되는데 자, 일단은 우리가 윈도우즈 기반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바이너리 데이터들로 저장되어 있지만 확장자라는 것을 우리가 붙여요. 뒤에 .txt, .json, CSV 이런 형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확장자를 우리 익스텐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연결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무엇인지 나타내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어떻게라는 부분이 이 어플리케이션의 종속적입니다. 자, 중요한 거는 내용이 바이너리 데이터다라는 것이 중요한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자, 화면에 지금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지금 그림판입니다. 그림판으로 지금 화면에다가 지금 그림 값을 입력을 하고 저장을 합니다. 바탕화면에다가 지금 저장을 하네요. 했더니 여기 main.bmp 이렇게 돼 있고 확장자를 바꿔요. 이름을 바꿉니다. 바꿨더니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샵 include iostream의 integer main, stdcout hello world 이렇게 되어 있더라 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게 무엇이냐면 이 바이너리 main.bmp 파일은 이 bmp 파일에 있는 컨텐츠는 지금 여기 있는 그 색들이에요. 색들. 그런데 이 색들에 있는 값이 유니크한 바이너리 값들 있죠. 바이너리 값들이고 이 바이너리 값들을 메모장에서 열게 되면 ASCII 코드 값들이 들어가 있고 그 ASCII 코드 값들이 메모장으로 열게 되면 우리가 보이는 바와 같이 샵 include iostream integer main 이라는 소스 코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파일이 이렇게 있으면 이 파일을 페인트 그림판으로 열면 그림으로 되지만 이 파일을 메모장으로 열면 소스 코드가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 파일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어플리케이션에 종속되어 있다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데이터인데 이 데이터를 어떤 형태로 해석할 것이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해서는 우리가 이 파일이라는 것 자체를 어떤 형태로 데이터를 저장할 거냐, 어떤 컨텐츠를 저장할 거냐, 바이너리 형태로 저장할 것이냐, 이게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는 읽어드릴 때 어떤 형태로 읽어드릴 것이냐, 어떤 규칙으로 읽어드릴 것이냐, 이것이 여러분들 어플리케이션 작성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 파일이라는 것 자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부터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 파일은 일단은 먼저 봐야 되는 것이 1차원 데이터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바이트들로 구성되어 있는 1차원 데이터들이고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데 이름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이름은 여기 밑에 보이는 바와 같이 천공펀치 카드에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천공펀치를 사용해서 프로그래밍을 했을 때가 있었는데 1950년도 그때쯤 그때 프로그래밍 할 때 50년, 60년대쯤 저런 걸 사용했는데 우리가 여기 제가 네이버에 그 영어 사전을 가지고 왔어요. 네이버에서 이렇게 보시면 서류철이라고 이야기하면 밑에 번역되는 게 파일 또는 폴더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예전에 이 파일이라는 영어는 어디서 왔느냐? 파일 오브 펀치 카드. 그래서 펀치 카드의 서류 묶음에서부터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어를 이렇게 보게 되면 정말 옛날에 프로그래밍 했을 때 그 컴퓨터를 사용했을 때의 그 용어들이 지금 다 이렇게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폴더 이렇게 이야기하고 디렉토리 이야기할 때도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그 디렉토리 하면 전화번호부에서 인덱스 있는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하죠. 그런 것들의 개념도 여기 다 녹아 들어 있습니다. 여기 파일 묶음들 이렇게 보게 되면 이 묶음들이 이제 하나의 폴더로 서류철로 가지고 와서 그 데이터를 이제 구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폴더에서는 그 사람 서류가 있고 이 서류에서는 의료보험 그 문서가 있고 여러 폴더들을 가지고 관리해서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죠. 자, 그래서 어원 자체는 이런 묶음에서부터 왔습니다. 서류철에서부터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파일의 활용 부분 이렇게 보게 되면 왜 활용하느냐? 프로그램이 종료되어도 데이터를 그대로 보존하고 저장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부분들, 예를 이렇게 보게 되면 파일의 종류들을 이렇게 보는데 이 파이썬 파일, py 확장자로 끝나는 파일들, txt, csv, json, json 이렇게 있는데요. py 파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스크립트 파일입니다. 우리가 파이썬으로 프로그래밍 하는 거에 있어서 파이썬 소스 코드를 ASCII 코드 값으로 저장하고 있는 값이 이제 py 파일이 되겠고요. 이 py 파일을 통해 가지고 파이썬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되는데 일단은 우리 그 코드 편집기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사용해서 py 파일에다가 소스 코드를 쓰고 그 다음에 파이썬 인터프리터로 해당 스크립트를 실행하는 형태로 서로 파이썬 파일을 중간에 매개체로 해가지고 편집기, 인터프리터 이 사이에서 데이터를 주고받죠. 텍스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텍스트 파일로 문자의 형태, ASCII 코드 혹은 유니코드 형태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담는 것이고요. 윈도우즈 플랫폼 기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CSV 같은 경우에는 comma separated values 혹은 comma separated vector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쉼표로 값을 구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CSV인데 텍스트 파일이고 텍스트 파일이다 보니까 ASCII 코드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각 행은 줄 바꿈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new line으로 구분이 되고 각 열은 콤마로 구분을 해서 row는 행은 new line으로 컬럼은 이제 쉼표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구글 스프레드시트에서 지원이 되고 데이터를 저장하고 분석하는데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에서 통계 분석하는 프로그램한테 데이터를 넘겨줘서 데이터를 후 처리하려고 할 때 이런 CSV 형태를 많이 쓰고요. 제이슨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 노테이션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그러니까 기계가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혹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웹 서비스를 만들게 되면 프론트엔드, 백엔드에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형태를 제이슨 형태로 데이터를 씁니다. 그래서 키 밸류 페어로 데이터를 저장하기 때문에
이 제이슨이랑 우리 파이썬의 딕셔너리 형태가 되게 잘 맞아요. 그리고 제이슨이랑 그다음에 우리 나중에 몽고DB와 같이 NoSQL에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데이터를 꺼내올 때도 이 제이슨 형태로 하게 되면은 뭔가 호환성이 되게 좋습니다. 제이슨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여기서 한번 제가 실습을 한번 해보죠. 자, 제가 노트패드 하나를 열었는데 노트패드에다가 1번 1, 2, 3, 4 뭐 이렇게 할까? ID, name, count, amount 그 다음에 value 이렇게 하고 1, 애플, 뭐 10, 1000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한번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저장을 하고 바탕화면에다가 위크 09 텍스트로 저장을 한 다음에 자, 일단 공고 텍스트 여기 있는데 제가 요 텍스트를 CSV로 바꿔볼게요. 자, 이 CSV로 바꾸면 이렇게 워닝 경고를 하나 뜰 건데 띄워질 텐데 파일의 확장자명을 변경하면 사용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변경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거는 txt 파일로 되어 있는 보면은 되어 있는 파일이 보게 되면 원래는 메모장과 같이 메모장 뭐 노트패드에서 여는 프로그램인데 그런데 이 확장자명을 변경하면 해당 프로그램으로 연결이 안 되고 다른 프로그램으로 연결이 될 텐데 그러면은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져서 동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냥 변경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변경하니까 아이콘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지금 윈도우즈에서는 그래피컬 유저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할 때 확장자명을 보고 그 다음에 그거에 해당되는 아이콘을 그려주려고 이런 확장자명도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를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떠요. ID, name, amount, value 그 다음에 ID 1번 1, 애플 10, 1000 이렇게 뜨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의 프로그램이 지금 이런 형태로 프로그램을 데이터를 보여주고 출력하게끔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후 처리할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편하게 사용하고 있는 그 엑셀 뭐 아니면은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사용해서 편집을 하게 되면 혹은 통계 분석 평균값을 낸다든지 그래프를 그린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좀 더 편하게 데이터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럴 때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서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거지만 텍스트로 지금 데이터 저장되어 있는 거는 바이너리로 봤을 때는 그냥 0과 1의 나열로 되어 있는데 얘를 메모장의 형태로 해석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CSV로 표현되어 있는 바이너리 데이터를 엑셀이 CSV 형태로 해석을 할 것이냐 요 차이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진행을 해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주어진 파일들을 어떤 형태로 처리를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처리하는 것을 우리 파일 오픈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파일을 연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파일 안에 있는 데이터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오픈이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처리하게 됩니다. 자, 파일 안에 있는 데이터를 읽어드리거나 아니면 파일로 데이터를 쓰려고 할 때 여기에서 정의하고 있는 권한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권한이 4가지 모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read, 그 다음에 write, append, read, write 모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에 있어서는 오픈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파일이 존재하고 있는 파일의 경로, 그 다음에 실행 모드, 권한들을 넣어서 파일을 다루게 되는데요. 리드 모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파일을
읽기 전용으로. 그래서 컨텐츠를 그냥 읽어드리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일이 없으면 예외가 발생을 하고요. 라이트 모드 같은 경우에서는 파일을 쓰기 전용으로 엽니다. 그러면은 파일이 없으면 새로운 파일을 생성하고 만약에 파일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기존 파일을 덮어 쓰게 됩니다.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어펜드 모드의 경우에 있어서는 파일을 쓰기 전용으로 오픈을 하되 이미 파일을 존재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파일의 끝에 데이터를 추가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드 라이트 모드는 둘 다 읽기 쓰기 가능한 모드로 오픈을 하는데 표현 자체는 모드 값을 주는 것은 R, read, 그 다음에 write, W, append, A. 그래서 요 앞에 약자를 사용해서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R 플러스 W 플러스 이렇게 해서 read write 모드를 명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read 오픈을 하게 되면 이제 파일 디스크립터라는 것을 이제 활용하는데 자, 이게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된 개념이냐면 사실 여러분들 이렇게 보게 되면 CPU도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뭐 메인보드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램, 하드디스크, SSD 뭐 다양한 부품들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이 부품들이 있고요. 그 밑에 우리 오퍼레이팅 시스템 운영체제가 있을 거고요. 이 오퍼레이팅 시스템 위에 또 여러분들이 만드는 어플리케이션들이 이렇게 띄어지게 될 텐데 이 어플리케이션이 오퍼레이팅 시스템에다가 커뮤니케이션 리소스를 리퀘스트를 하고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기존에 있는 하드웨어 디바이스에서 커뮤니케이션 리소스를 계산 자원들이죠. 이 리소스를 받아다가 어플리케이션한테 제공하는 형태가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보게 되면 CPU나 아니면 하드디스크, SSD, 램 이 모든 것들이 어떤 특정한 하드웨어 벤더에 종속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CPU가 어떤 CPU를 꽂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각각 처리해주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되면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CPU, AMD에서 만든 CPU든 인텔에서 만든 CPU든 상관없이 이 오퍼레이팅 시스템에서는 단일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단일 인터페이스를 제공해 줘서 하나의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서 모든 커뮤니케이션 리소스를 접근해서 데이터를 쓸 수 있게끔 해주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하게 되냐면 abstraction 한다, abstract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추상화되어진 구체적인 디테일한 내용들, CPU가 어떤 건지, 램이 뭔지 이런 것들 전혀 상관없이 심지어는 오퍼레이팅 시스템도 상관이 없이 추상화된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줘서 그걸 통해서 데이터를 전부 다 접근할 수 있게끔 해주는데 앞서서 제가 얘기했을 때 파일이라는 것 자체가 1차원으로 되어진 공간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어떤 형태로 저장되어 있든지 간에 데이터가 어떤 형태로 저장되어 있든지 간에 프로그래밍에서 여러분 프로그래밍 환경에서 여러분한테 제공해주는 인터페이스는 뭐냐면 1차원의 일종의 그 어레이 혹은 리스트 형태로 관리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1차원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만 딱 보면 튜링 머신이 딱 이렇게 떠올라야 되죠. 테이프 있고 그 다음에 헤더가 움직이면서 동작하는 건데 바이트들로 구성되어진 1차원 데이터다 라고 앞에서 정의를 했는데 요 각각의 한 칸들이 1바이트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느냐 오픈이라는 함수를 통해 가지고 example.py 여기 파일 경로였죠. 경로였고 여기다 뒤에 값을 넣지 않으면 디폴트 값이 들어갑니다. 이 디폴트 값은 그냥 read입니다. read. 그래서 읽기 전용으로 이제 여는데 뭐 저희가 이게 assign operator를 보면 항상 왼쪽 오른쪽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오픈을 하게 되면 요 파일 디스크립터가 계속 이렇게 앞에 나오게 돼요. 이 파일 디스크립터를 가지고 이제 우리는 데이터를 가져다 처리할 수가 있게 되는데 얘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핸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파일을 관리할 때 사용하고 있는 핸들이고 이런 추상화된 인터페이스를 제공해 줌으로써 여러분들이 코딩을 프로그래밍을 좀 더 수월하게끔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일 디스크립터들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파일뿐만이 아니라 뭐 스탠다드 인풋, 스탠다드 아웃풋, 그다음에 뭐 다른 처리해주는 아주 유니크한 값들로 이런 파일 디스크립터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자, 해주고 있는데 이 파일 디스크립터를 어떻게 하느냐? 해당되는 여기 경로에서 주어져 있는 파일을 가지고 뭐 읽거나 쓰거나 딜리트 하거나 뭐 이거 하고 싶을 때 항상 이 f라는 핸들 값을 사용해서 얘를 처리하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속적인 1차원 어레이 형태의 데이터들을 다룰 때 요 f를 이 핸들 값을 잡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봉지 같은 게 있으면 그 봉지에 그 그 손잡이가 되겠죠. 그 손잡이를 잡고 다 데이터를 가지고 쓰는데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파일의 포지션이라는 것이 있더라 입니다. 자, 이 파일의 포지션이라는 것 자체는 여러분들이 파일을 오픈한 순간에 내가 지금 현재 바라보고 있는 포지션을 나타내게 되고요. 디폴트 값으로 0번째 제 앞부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1차원의 1바이트 각 바이트로 구성되어 있는 1차원 어레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제일 첫 번째를 딱 가리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읽거나 쓸 때 이 포지션이 앞으로 가면서 데이터를 읽거나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파일 포지션이 내가 지금 현재 다루고 있는 위치가 어딘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 확인하는 메소드가 텔이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이 텔이라는 거는 현재 파일 포지션을 반환해주는 함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seek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파일의 포지션을 주어진 인자값으로 변경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파일을 포지션이 0번째 이렇게 있다가 데이터를 뭐 이렇게 읽었어요. 하게 되면 여기까지 읽었다라고 이야기하면 뭐 뒤에 바로 다음 장에 나올 텐데 5바이트만큼 읽었다라고 이야기하면 다음에 f.tel을 하면 5라고 이렇게 반응해 줄 겁니다. 그러면 0, 1, 2, 3, 4까지 읽은 거고 5번째 지금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고요. 내가 현재 5개를 읽었다라고 뜻할 수도 있고요. 자, 하고 그 다음에 f-seek 0을 하게 되면은 어디로 가느냐? 제일 앞으로 다시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요거를 보게 되면 파일 디스크립터로 이 파일을 오픈했으면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클로즈도 해줘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파일을 다 사용을 했다고 하면 해당 파일을 닫아서 더 이상 그 해당 파일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해줘야 되는데요. 파일 디스크립터와 클로즈 함수를 사용해서 이제 파일을 닫게 됩니다. 자, 파일을 닫으면은 해당 파일과 프로그램 간의 데이터 전송이 중지되고요. 뭔가 데이터를 파일에다 쓰려고 했으면 그 해당되는 데이터를 한꺼번에 전부 다 파일에다가 기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파일을 닫지 않게 되면은 메모리나 시스템 자원을 소모하게 돼서 시스템 오류를 발생시키거나 아니면은 다른 프로그램에서 해당 파일에 접근하지 못하게끔 되어지면서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파이썬에서는 인터프리터가 종료되는 경우에 있어서 자동으로 그 파일들을 닫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작성하게 되면 이렇게 메모리나 시스템 자원을 소비해가지고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들은 거의 일어나지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웹서버나 아니면은 다른 그 서비스 계속 24시간 동작하는 서비스를 만들게 되면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자, 파이썬에서는 파일을 닫을 때 close 함수를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일 리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어떻게 되느냐? 뭐 세 가지 용법만 기억하면 됩니다. 리드 같은 경우에 있어서 아규먼트를 아무것도 안 넣어주면은 파일의 모든 컨텐츠를 다 읽어서 반환해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리드 5 이렇게 해주면 인자값을 주면 숫자만큼 그래서 파일의 현재 위치에서 5바이트만큼 읽어서 반환해주고요. 그 다음에 리드라인 이렇게 해주면 파일의 한 줄, 뉴라인을 만날 때까지 읽게 됩니다. 그래서 코드를 한번
제가 가볼게요. 자, 일단 커맨드 이렇게 했고요. 자, 지금 보면은 우리 STF 2번이 되겠죠? 그래서 자, 보면은 코드 이렇게 하는데 코드 1점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우리 stf2.py 파일이 있습니다. 이 stf.py 파일 2 예전에 이거 작업했던 것 같은데요. 자, 여기에서 우리 파이썬 실행을 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F 핸들 하나 주고요.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stf2.py 파일을 오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F에 read 이렇게 해주면 그 있는 컨텐츠를 전부 다 반환해줘요. 다 반환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F. 자, 보기가 좀 안 좋네. 자, F. 텔을 이렇게 해주면 지금 1144바이트를 읽어드린 겁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f.read 이렇게 해주면 파일, 아까 1000 어레이라고 했었죠? 1000 데이터인데 다 읽어드려가지고 더 이상 읽을 게 없으니까 지금 null 스트링을 지금 반환해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번 파일을 처음 딱 열어서 1차원 어레이를 처음부터 끝까지 연속적으로 쭉 훑어가가지고 데이터를 읽어드렸으니까 다시 그 파일에 있는 컨텐츠를 보고 싶으면 파일 포지션을 제일 앞으로 옮겨줘야 돼요. 제일 앞으로 옮겨주는 게 아까 seek라고 했었죠. seek의 0으로 이동을 해주고 그 다음에 F에 read를 해주면 다시 그 파일 전체를 다 가지고 오게 됩니다. 자, 다시 F의 seek 0번째로 이동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파일을 한번 봐보죠. 자, 이 파일의 제일 앞부분 보니까 애플 이렇게 있었어요. 애플 있고 그 다음에 equal 20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앞에 5개의 바이트를 읽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F에 read 하고 O 해서 5개의 바이트를 하면은 딱 애플만큼 읽어드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현재 위치를 확인해 보면 F의 tel 그러니까 5만큼 지금 5바이트 읽어드린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또 5바이트 읽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5. 그 다음에 new line 6. 그 다음에 m 7. 예, 그래서 7바이트만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위치는 지금 애플, 지금 여기, 지금 깜빡거리고 있는, 커서가 깜빡거리고 있는 데 보이죠? 거기가 지금 현재 포지션입니다. 그래서 7바이트까지 아이고. 7바이트 읽어드리면, 보이는 바와 같이, 스페이스, equal, assign, operator, 스페이스, 20, 그 다음에 여기 끝에, 보이지 않지만 new line이죠. 계행을 했죠. 그래서 new line 하고 m까지 해서 이렇게 읽어드릴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F의 seek 0번째 간 다음에 한 줄을 읽어보죠. read line 해주면 new line까지 이제 읽어서 반환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 우리가 그림으로 제가 그린 건데요. 파일을 오픈하자마자 제일 앞에 0번째 위치를 가리키고 있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리드를 하기 시작하면 아규먼트를 안 주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읽어서 통째로 넘겨주고 그 다음에 리드 라인 하면 한 줄만 읽어주고 그 다음에 거기 숫자를 넣어주면 숫자만큼 읽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동작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write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용법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f.write 해서 데이터를, 컨텐츠를 넣어주는데, A로, 파일을 오픈하면 append, 네, W로 하게 되면은 덮어 쓰는 거니까, write. 요 두 개밖에 없어요. 자, 얘를 제가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자, 파이썬 이렇게 해주고요. F 오픈에 뭐랄까요? example.text 우리 있는 예제를 한번 가지고 좀 더 확장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append를 언제 쓰는지 이렇게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어떤 시스템, 어떤 웹 서비스를 개발한다고 했을 때 그 서비스가 서비스의 실행 로그들 혹은 뭐 돌발 상황들, 사용자가 언제 접속하고 언제 로그아웃 했는지 이런 것들을 기록으로 남길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 해킹 시도를 찾는다든지 아니면은 서비스의 뭐 복원의 포인트를 찾는다든지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이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요. 그걸 할 때 우리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 패키지가 무엇이냐면 datetime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import datetime 이렇게 해주고요. 요 datetime이 무엇을 해주는 거냐면 자, datetime 패키지에 datetime 오브젝트에 now라는 메소드를 실행해서 화면에 해주면 현재 시간을 현재 날짜랑 현재 시간을 화면에 도시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 데이트 타임을 사용해서 우리 시스템 로그를 기록하는 프로그램을 아주 간단하게 볼 텐데요. F에서 open 해주고 위에다 올려보죠. 자, F 오픈 해주고 그 다음에 시스템 로그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라이트 모드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엔터 치면 이렇게 바로 시스템 로그가 이렇게 떠요. 자, 요 밑에다가 시스템 로그 이렇게 뜹니다. 자, 그런 다음에 뭐 간단합니다. 여기서 write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시스템 로그 이렇게 해주고 컬리 브레이시스 이렇게 넣어주고 포맷 스트링으로 date time date time .now 이렇게 호출해주고 그 다음에 엔터 하면 38바이트만큼 라이트 했다고 나와요. 지금 보면 자세히 봐야 되는 것이 보면 여기에 아직 파일에 쓰여져 있지는 않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옛날부터 보게 되면 CPU가 있고 그 다음에 캐시가 있고 메모리가 있고 하드디스크, SSD 이렇게 있는데 각각의 그 CPU에서 캐시로 갈 때 그 다음에 캐시에서 메모리로 갈 때 메모리에서부터 하드디스크나 SSD로 갈 때 보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한번 예를 들면 데이터를 보내려고 할 때 준비하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보내기 시작하면은 다른 동작을 할 수 있어서 성능이 좀 빨라져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 우리가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관리를 하고 있냐면 일종의 버퍼 형태로 한꺼번에 써야 될 것을 가지고 있다가 써야 되는 시점이 있으면 한꺼번에 밀어내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코드들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 메모리상에 지금 데이터를 지금 쓰려고 저장되어 있지만 아직은 쓰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가 플러시라는 함수나 아니면은 클로즈가 되는 순간에 한꺼번에 밀어서 파일에다 써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f.close 이렇게 해주면 다음과 같이 코드가 이게 딱 쓰여지죠. 자, 여기에다가 제가 다시 오픈을 하고요. 그래서 W로 오픈을 해보겠습니다. W로 오픈을 하면 지워지죠. 그러니까 덮어 쓰는 모드로 했기 때문에 지워지게 되는 겁니다. F에 똑같이 라이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클로즈를 해주면 또 로그가 이렇게 생깁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뒤에다가 덧붙이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오픈을 할 때 A로 오픈하면 되고요. 그러면 안 없어졌죠? 그 다음에 라이트 해주고 그 다음에 클로즈 해주면 요 뒤에 시스템 로그 이렇게 또 붙는 걸 볼 수가 있죠. 보니까 이제 그 가독성이 좀 떨어지니까 이런 거 할 수 있겠네요. 일단은 초기화해서 하고 그 다음에 요 끝에다가 뉴 라인 이렇게 넣어줄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클로즈 해주면 이렇게 개행됐죠. 그 다음에 어펜드로 열어주고 그 다음에 뉴 라인 해주고 클로즈 해주면 다음과 같이 이제 개행하면서 데이터를 써주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일의 패스 부분인데요. 요 파일의 패스를 보시면은요, 파일의 경로를 나타냅니다. 이 파일의 경로는 파일이 저장된 위치를 나타내는 문자 열인데, 절대 경로는 파일이 저장된 위치를 제일 최상위 디렉토리부터, 그걸 루트 디렉토리라고 하는데, 최상위 디렉토리부터 그 현재 위치까지의 모든 경로들을 전부 다 기술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 경로라고 이야기하고 절대 경로입니다. 자, 윈도우즈 운영체제에서는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드라이브 명을 포함해서 전체 경로를 기술해주게 되어 있고요. 여기 원 표시가 이제 백슬래시입니다. 백슬래시인데 예시는 C 드라이브에 백슬래시 파이썬 백슬래시 샘플.txt 이렇게 하는데 요 백슬래시 자체가 특수문자예요. 특수문자. 그래서 특수문자를 표현할 때 사용하고 있는 특수 기호다 보니까 요게 사실상은 안 맞고요. 더 정확하게는 요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요렇게. 자, C 드라이브에 백슬래시 2개 해서 지금 백슬래시를 표현하는 거죠. 자, 그래서 파이썬 샘플.txt 이렇게 기술을 해주고 그 macOS나 그다음에 리눅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슬래시로 시작하는 경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슬래시 유저스 유저네임 다큐먼트 샘플.txt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위에는 윈도우즈 같은 경우에서 보면은 백슬래시고 밑에는 슬래시니까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특허나 기존에 있는 거를 다르게 하려고 되게 노력한 것들을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절대 경로는 루트 디렉토리에서부터 그 해당되는 파일이 존재하는 위치까지 절대 경로를 다 기술해 주는데 상대적으로 현재 디렉토리를 기준으로 해서 현재 워킹 디렉토리를 기준으로 해서 그 현재 디렉토리나 상위 디렉토리 이렇게 상대적인 경로를 기술해 줄 수도 있는데 상대적인 경로를 기술해 주는 방법은 그 다음에 점 2개 이렇게 기술해 줍니다. 자, 그래서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을 접근한다 라고 했을 때 점 슬래시라고 이렇게 기술을 해 주는데 여기도 보면은 오타가 이렇게 좀 있네요. 이렇게 ./sample.txt 이렇게 기술해 줍니다. 그래서 해주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래밍이나 컴퓨터 공학에서 뭔가 공부를 한다고 이야기하면 외워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게 그겁니다. 이 점이 현재 디렉토리, 그 다음에 그 점 2개는 패런트 디렉토리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렇게 보게 되면 터미널에서 코드하고 점 이렇게 해줬어요. 여기서 dir 하게 되면은 현재 디렉토리가 점이고 패런트 디렉토리로는 점 2개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요. 이 코드라는 것 자체가 지금 무엇이냐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나타냅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어플리케이션이 되고요.
코드에다가 점 이렇게 했으니까 현재 디렉토리를 열어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현재 디렉토리 열렸습니다. 자, 얘를 닫고요. 코드에 상위 디렉토리 그러면 유저스의 12초 레포 이렇게 있으면 자, 상위 디렉토리 점 두 개를 해서 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열면 레포 디렉토리가 열리면서 stf2가 지금 다음과 같이 보이게 되네요. 자, 여기가 이제 여기까지 이제 파일 입출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일인데 자, 오늘 보면은 강의 계획서에 보면 오늘 그 두 번째 프로젝트가 출제가 되는데 여러분들 두 번째 프로젝트는 어떻게 되냐면 요 STF 편의점 제고 관리 프로그램을 완성 짓는 것이 두 번째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요 제고 관리 프로그램을 어떤 형태로 할 거냐면 제가 오늘 중으로 그 여러분들 요구사항 문서를 정리해서 배포를 할 겁니다. 그러면 그 요구사항 문서에 있는 명시되어 있는 기능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구현하면 되는데 여러분들 어떤 연습을 할 거냐면 이 STF 편의점 재고 관리 프로그램을 저는 발주하는 사람이고 여러분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개발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여러분들 그 과제를 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졸업해서 개발자가 됐을 때 어떤 형태로 일을 하게 되는지 조금 맛보기로 할 수 있게끔 해줄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1번 오늘 숙제가 실습 문제 하는 거 말고 숙제가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파일을 사용해 가지고 요 연동하는 부분들을 조금 해줄 거예요. 조금 해주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주석을 다 달아보십시오. 주석을 달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공부하라는 말이고요. 그래서 주석을 다 달아보고 공부를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출을 하고 그 다음에 구글 폼 형태로 여러분들이 요구사항 문서를 모호한 점을 질문할 수 있게끔 연습을 한번 해볼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요구사항을 여러분들이 배포를 하게 되면 그 요구사항을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 개발자 입장에서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모호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 부분들을 발주처에 이런 게 맞습니까? 확인하는 작업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연습을 여기서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보면은 그 프로젝트 문서를 받기 전까지는 뭐 얘기하기 좀 어려우니까 프로젝트 문서를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질의 응답하는 거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면 다음 주 수요일까지 다음 주 수요일, 다음 주 월요일까지 그 요구사항 문서에 대한 질의를 하게 되면 그걸 다 취합해가지고 제가 수업 시간 때 그 내용을 설명해 주는 거죠. 이런 목적이 있고 이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해주면 그걸 여러분들이 듣고 여러분들이 구현을 하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 STF 편의점의 현재 상황은 무엇이냐면 기본 코드가 있어요. 이전에 누군가가 개발했던 기본 코드가 있고 그 기본 코드를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요구사항들을 구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지금 STF 재고를 CSV 형태로 저장하는 거 간단하게 바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STF2에서 STF week 자, 여러분들이 이전에 했었던 거 이렇게 있죠? 그래서 stf2 week9.py 요 파일을 여러분들 9 이렇게 해주고요. 요거 이름이 이름 바꾸기 해서 1분반하고 맞춰가지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파일을 그대로 복사하고 그 다음에 불필요한 주석들을 삭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코드들 이렇게 보고요. 자,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보이다시피 보게 되면 파일을 실행시킬 때마다 여기 하드코딩 돼 있잖아요. 애플이랑 그 다음에 id 값, 애플, 그 다음에 개수, value 이렇게 지금 하드코딩 돼 있으니까 이 프로그램이 종료되고 실행됐다가 종료될 때마다 다시 리셋되는 효과가 나타나죠. 얘를 이제 파일로 저장을 해서 처리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스마트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건데 이 데이터베이스도 여러 개의 종류가 있어요. DBMS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나중에 수업을 들으면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는 여기서는 파일 데이터베이스를 쓸 겁니다. 그래서 파일 DB를 쓸 건데 앞에서 설명했던 comma separated value 형태로 한번 해보죠. 자, stf2 CSV 이렇게 해주고요. 자, 여기에다가 무엇을 해줄 거냐? 뭔가 초기화해주는 함수가 있으면 좋겠네요. def 그 다음에 init 이렇게 함수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파일을 가지고 올 건데 자, f는 open 그 다음에 stf 2.csv 이렇게 해서 오픈해서 가져오는 걸로 해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내용들을 잘 이렇게 뜯어보면 어떤 게 있냐면 1. id 값이죠. 애플 이름이죠. 그 다음에 개수죠. value죠. 지금 보면 1 애플 개수 value 요게 지금 다 묶여 있어요. 이게 계속 같이 다 따라다녀요. 2, 망고, 10, 2000 이렇게 계속 따라다니니까 얘를 뭐 하나의 레코드 형태로 관리하면 좋겠네. 그죠? 하나의 레코드 형태로 관리하는데 그러면은 그 구조를 우리가 먼저 잡아야 되겠죠? id 값이 있고 그 다음에 아이템의 name 그 다음에 amount value 이렇게 구조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1, 애플, 10, 20이었나? 20, 1000, 2, 망고, 10, 2000 이렇게 되어 있었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 이 csv2.csv를 열어서 그 다음에 얘를 처리할 거예요. 일단은 우리가 CSV에서 얘를 자 파일 탐색기에서 열어서 CSV를 우리 처리하기 편하게 엑셀로 열면 이렇게 지금 열리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저장하는데 위에 있는 게 헤딩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헤딩이 없으면 우리가 분석하기 어려우니까 헤딩을 추가했고요. 헤딩을 추가했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 읽어드렸을 때 첫 줄을 무조건 날려야죠. 그래서 f read line 그래서 첫 줄을 날리고요. 그 다음에 저장되어 있는 개수만큼 계속 읽어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는 어떻게 할 거냐면 요구사항에서는 개수가 몇 개가 되든지 상관없이 로딩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거고 지금 여기서는 우리 2개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진행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 프로젝트에서는 파일의 컨텐츠의 개수만큼 로우만큼 전부 다 읽어드려서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토큰 에서 어떻게 할 거냐면 f.readline 해서 총 2번 읽어 드릴 거고요. 이 토큰을 어떻게 할 거냐? 토큰 스플릿해서 구분해 주는 거죠. 콤마로. 그래서 걔를 우리 tokens라고 받아서 처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 어디다 데이터를 넣어야 되느냐? 요 메뉴
그 다음에 스톡. 요 두 군데에다가 넣어야 되는데, 자, 메뉴, 스톡스, 이렇게 해주고, 스톡스 해주고,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스트럭처를, 우리 프로그램에서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 스트럭처를 그대로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기존에 만들었던 로직을 그대로 여기에다가 저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대로 메모리 상에다 올려주면 되죠. 파일 컨텐츠를 메모리 상에다가 그대로 올려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스플릿해서 가져왔을 때 이 토큰즈의 0번째가 id 값이었어요. 그러면은 요게 인티저로 변환을 해줘야 되겠죠? 인티저로 변환해주고, 그 다음에 메뉴 스톡스 에다가 토큰스의 1번째 하면은 이제 네임이죠. 네임을 저장해주고, 그 다음에 스톡스에 보게 되면 우리가 스톡스 같은 경우에서는 이름이 키값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토큰스 1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어레이에다가 인티저 두 번째,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네 번째를 넣어주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주고 실행해 볼까요? stf week 9-2번 자, init 함수를 안 불렀지?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for 여기다가 init 이렇게 함수 호출해 주겠습니다. 해주니까 애플, 망고, 20, 1000, 10, 2000 이렇게 있는 거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한 걸 보게 되면 파일에서부터 메모리상에 있는 데이터 스트럭처로 데이터를 불러들여 가지고 기존에 있는 코드는 수정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로직들이 전부 다 동작하게끔 만들어 줬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추가적인 기능들을 제가 했던 것처럼 구현을 해주고, 그 다음에 STF 재고관리 프로그램을 완성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관련해서 우리 조교님께서 또 질문 이렇게 해주실 겁니다. 그 질문 질의응답 받아주시도록 할 겁니다. 네, 질문 없어요? 질문 없으면은 한 5분만 쉬었다가 진행을 하시죠.